일단 먼저 그 테스트 저번에 보신 거부터 해설을 할 건데, 혹시 그 해설이 너무 빠르다 싶거나 그러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어 일단 선생님께서는 10 번까지 다 해설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미리 풀어 봤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1 번에서 보시면 이게 A, B, C가 있고, 그 A와 B는 DNA와 염색체 중 하나이며 C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A는 이제 여러분들도 외우다시피 이제 염색체이고, B는 이제 DNA, 그리고 C는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면 A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A는 염색체이고, 이 좀 더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 실 같은 B와 이 동그라미들로 구성되는 걸 알 수 있는데, B는 이제 DNA고, 이 동그라미 같은 분자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습니다. 니은 선지 B에는 염기, 유라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B는 DNA입니다. 그래서 유라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얘는 DNA가 아니라 RN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애초에 DNA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이제 보시면 C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했는데, C에서 이제 염기들이 3염기 조합을 하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디귿도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을 뭐 알맞은 말을 쓰면 되는데, 어 그냥 읽겠습니다. "DNA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여기에서 DNA 염기 서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DNA 염기 서열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는 3염기 조합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RNA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코돈입니다, 코돈. 이거는 시험을 보려면 이제 당연히 외워야 하겠죠. 3번 문제는 솔직히 저도 처음 풀었을 때 틀렸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문제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그림을 보게 되면 DNA,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 효소 유전자 기억으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죠. 합성 효소. 그리고 이 합성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에 의해서 갈색이라는 형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그 멜라닌에 의해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띈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네,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띈다 네 라는 말 때문에, 문구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이제 니은 선지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기억에는 멜라닌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뭐 결국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니까 멜라닌이 합성되고, 그에 의해서 '멜라닌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기억에 의해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니은 선지가 맞게 된다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기억 과정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 과정이 없어지고 바로 멜라닌이 합성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니은 선지가 맞게 되는데,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효소를 만들고, 그 효소가 멜라닌을 합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에 대한 유전 정보가 아닌 멜라닌 합성 효소,
대한 유전 정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선지에서 어 기억에 이상이 생겨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슴의 털색이 흰색을 띨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여러분들도 그 알비노라고 아실 건데, 그 알비노도 결국에는 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정상적인 피부색이나 털색을 갖지 못하고 약간 흰색이나 옅은 색을 띠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3 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4 번은 약간 그냥 암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그림을 보면 일단 이 뭐지? 이중 나선형 구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DNA라는 걸 알 수 있고, 가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중 나선이 아니라 단일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RNA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따라서 이 가하 과정을 전사 과정, 그리고 이 나아 과정을 이제 그 번역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 과정은 이 핵에서 일어나고요. 나아 과정은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를 보면 가 과정은 핵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나아 과정에 리보솜이 관여한다. 이제 이 RNA의 3염기, 그래서 코돈에 의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되는데, 이 어, 아미노산은 이제 리보솜을 거치게 되어서 단백질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선지는 이제 기억을 구성하는 염기는 ATGC이다 했는데, 앞에도 말했듯이 이 기억은 RNA이기 때문에 이 ATGC는 이제 DNA의 염기 구성이고요. 기억은 RNA이기 때문에 이제 AT가 아니라 UG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DNA 이중 나선 중 한 가닥의 염기서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DNA 가닥이 전사되어 합성된 R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주어진 DNA 염기 서열을 보면 어 AT 잠시만요. 이게 ATG, GCT 등등 나와 있는데, 이 DNA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RNA를 적어 보자면 U, A, C, C, G, A, U, G, U, A, G, C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게 되면 이제 기억 선지, 염기 서열은 TAC 등등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안 보고 그냥 굳이 생각 안 해도 풀게 될 게, 애초에 RNA는 T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T를 다 U로 바꿔주면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 선지는 틀립니다. 니은을 보면 이제 4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로 번역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아래 적은 게 이게 RNA잖아요. RNA의 이제 염기 서열인데, 이제 3 개의 염기로 구성된 게 코돈이잖아요. 그래서 코돈은 이제 하나의 단백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3 개씩 묶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해서 4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로 번역된다. 따라서 니은 선지는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선지에서 이제 핵 안에서 전사되어 세포질로 이동한 후 리보솜과 결합하여 번역에 사용된다. 이 또한 맞겠고요. 이거는 그냥 암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6번인데요. 이제 생명체 유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대부분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서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서열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은 기억은 맞습니다. 이제 니은 선지 3염기 조합에 의해 지정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생명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모든 생명체는 결국에는 DNA는 다 A, G, C, T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RNA도 똑같이 A, G, C, U 이 염기가 같기 때문에 이 3염기 조합에 의해서 지정된 아미노산 또한 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겠고요.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의 DNA에 삽입하면 전사와 번역이 모두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틀리죠. 앞에서 이게 니은이랑 디귿이랑 사실상 보기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세균이나 이제 사람이나 결국엔 이게 다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체는 결국엔 다 같은 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모두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리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 7번입니다. 이제 어떤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서열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 RNA의 염기 서열을 토대로 전사에 사용된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을 차례대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RNA의 상부적으로 DNA를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1대1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사실상 RNA의 유라시를 티아민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DNA에 해당하는 염기서열을 적어보자면 A, G, C, A, T, G, C, C, T, A, G, T 이렇게 되겠습니다. DNA 가닥의 염기서열이겠죠. 이렇게 상부적인 결합을 하니까. 네, 7번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정상 적혈구와 낫 모양 적혈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그림만 봐도 가가 이제 정상 헤모글로빈, 그리고 이 나가 비정상인 걸 알 수 있겠죠? 비정상 낫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선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가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수는 나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정상 헤모글로빈과 이제 비정상 남 모양 헤모글로빈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정상 헤모글로빈은 이 아미노산 중에서 CTT라는 배열이 있고요. 이 비정상 남모양 적혈구는 이제 CAT예요. 사실상 이 중간에 있는 T와 이 중간에 있는 A 염기 차이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 나눠지는 건데 이 CTT에 의해서 글루탐산, CAT에 의해서 얘는 이제 발린 이라는 아미노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이 다른 거지 이 아미노산의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리고요. 니은을 보자면 나는 가보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비정상 남모양 적혈구가 정상 모양 적혈구보다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선지에서 이제 나는 헤모글로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만들어진다. 앞에도 말했듯이 이제 정상 헤모글로빈은 이제 CTT 이러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정상 남모양 적혈구는 CAT라고 이제 배열이 됐죠. 그래서 이 T가 A로 바뀌면서 이제 유전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염기 하나 때문에 이제 비정상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9번 문제는 어 이제 좀 내신이나 이제 수능 같은 데다 보면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문제여서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거는 경우의 수, 어렵게 나오면 경우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 문제는. 일단 문제를 읽겠습니다. 10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어떤 DNA 이중나선의 가닥 1과 2에 대한 염기 조성. 그래서 DNA가 이 가나다에서 총 2개가 있다는 겁니다. DNA가 상부적으로. 그리고 이 두 가닥 중 한 가닥으로 RNA를 이제 전사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DNA과 RNA를 구별하는 건데, 이거는 방법이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RNA는 그 티아민 대신에 유라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라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딱 여기 보면 나에서 유라실 개수가 나와 있죠. 0이 아니라 17개입니다. 그럼 뭐냐? 아, 그래서 나는 DNA가 아니라 RNA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랑 다는 이제 DNA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DNA들끼리도 이제 상부적인 조합을 하니까 이 먼저 수를 보면 이게 좀 비어있는 정보가 많잖아요. 이 물음표를 다 채우면서 푸시면 되는데 일단 가는 DNA인 걸 확정을 지었으니까 유라실의 개수는 0개입니다. 0개. 이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에서 티아민의 개수가 17개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그 가의 A도 17개가 되겠죠. 상부적인 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매칭되는 A와 T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에 있는 G 그리고 다에 있는 C 또 상부적인 조합을 하기 때문에 33개. 그리고 그 가에 있는 C와 다에 있는 G도 상부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27개. 그리고 어, 여기 합계가 100이기 때문에 이제 산수를 하시면 이제 G, T, C를 다 더하게 되면 50 더하기 27 해서 77개가 되고요. 따라서 이 비어있는 A의 수는 23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에 있는 T의 수도 23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DNA 가 또는 DNA 가로부터 나가 전사된 거기 때문에 이 유라실의 개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유라실의 개수가 17개인데 그러면 결국엔 유라실도 사실상 T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RNA 염기 DNA T가 염기 T가 그냥 U로 변신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17개인 걸 보면 이제 다 이제 DNA 다와 상부적인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유라실과 상부적인 조합을 하는 애는 A이기 때문에 근데 A의 개수가 하필 17개입니다. 그래서 다로부터 나가 전사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음표를 다 채워보면 이제 T는 0이 되겠죠? RNA니까 T는 0개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C는 33개 따라서 G도 33개. C가 G가 27개 27개이기 때문에 C도 27개. 그리고 A는 이제 T 23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보기를. 이 빈칸 다 채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 기억은 33이다. 33 맞죠? 맞고요. 전사에 사용된 DNA는 가닥 가이다. 아까 이거 다 빈칸 다 채우면서 DNA 가닥은 가가 아니라 가로부터 나가 전사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고요.
이제 디귿은 나는 전사된 RNA 가닥. 이 유라실 개수로 연계가 아닌 걸 확인하고 RNA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이 맞는 답이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인데 어 일단 그림을 보면 이제 DNA에서 전사된 RNA 그리고 그 RNA의 코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백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기억선지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돈은 UGG다 나와 있죠.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돈이기 때문에 RNA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RNA 구성, 아미노산 1을 구성하는 코돈은 UGG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기억 부분의 염기 T가 A로 바뀌면 아미노산 2가 아미노산 4로 바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를 그래서 선지대로 이제 여기 이 T를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TGT가 돼야 였었는데 이제 AGT로 바뀐 거죠. 그러면 아미노산 2가 아미노산 4로 바뀐다고 나와 있는데 이 A가 이제 T가 A로 바뀜에 의해서 이제 RNA도 이제 U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ACA였던 코돈이 이제 UCA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미노산 2가 아미노산 4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선지인데 이제 니은 부분에 염기 A가 삽입되면 니은 부분에 염기 A가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 3이 아미노산 1로 바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칸씩 다 밀리게 되겠죠? 이 T와 C 사이에 A를 넣으면 이거에 의해서 전사된 RNA는 유라실이 나오겠죠? 유라실. 그러면 이제 한 칸씩 당겨서 아미노산 3은 이제 지정하는 코돈이 UGG가 됩니다. UGG. 그러면 UGG는 이 아미노산 1의 코돈 UGG와 같기 때문에 아미노산 3이 아미노산 1과 같은 코돈이기 때문에 1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 혹시 뭐 설명 부족한 부분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뭐 설명, 어, 네, 일단 없다고 하니 과제로 이제 과제 지문을 받을 건데요. 혹시 그 과제 질문할 번호를 혹시 좀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2분 동안?